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파생꾼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됐네요. 어제 주말에 정동진을 가려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 정동진 가려고 준비를 다 마치고 떠나기만 하면 되는데 차편도 마련해 놨고 자전거도 준비해 놨고 날씨는 너무 좋고 해서 떠날 준비를 다 되었었는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꼭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날도 약간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한 편이고 그래서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못 떠났습니다. 제가 어디 가려고 했는데 못 떠난 경우는 정말 가기 싫은 건데요. 그래서 왜 가기 싫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가을이구나. 가을은 남자의 계절. 예, 가을이다 보니까 공허한 마음도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즐기기에는 조금 아까운 계절이지, 그죠? 이제 한 10일 정도 지나면 이제 겨울이 오는데요. 예, 추워서 아무것도 못할 텐데 그 전에 뭔가를 좀 해두고 여행을 갔다 오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야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 당장이라도 가자 싶으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시장을 전체적으로 또 다음 주 시장과 또 다음 달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매주 제가 주말 되면은 다음 시장에 대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저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들도 잘 모르는 사이, 왜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서만 이게 한정되어 있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전 세계 증시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아침에 증시를 좀 찾아보면서 조금 놀랐었는데요. 예, 우선 다우존스 지수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지수들인데요. 자, 미국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미국이 우리가 2018년도에 고점에서 여지없이 이만큼 떨어졌지, 그죠? 대폭락이 나왔고, 이게 미중 무역회담 때 나왔던 내용인데요. 나오고 나서 그 뒤로 다시 급등, 하락, 고점 돌파 상태에서 급락, 이렇게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 박스권 상단에 있지, 그죠? 박스권 상단에. 지금 미국은 연중 최고점 자리에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 있다, 그죠? 좀 약간 낯섭니다. 한국 증시하고 조금 이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한번 나스닥을 한번 볼까요? 나스닥은 지금 고점이 돌파된 상태죠. 나스닥은 어제 급등으로 인해서 고점이 돌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박스권에서 돌파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 박스권과 절반의 구간이니까요. 이 절반과 절반 구간을 보면 얘는 3600 계산을 해볼까요? 현재 3400이라고 잡으면 8400이라고 잡으면요. 8600 87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과 올라가는 것은 엄연히 틀린 얘기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한 86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 단기적으로 과열 상태 그리고 조금 혼잡스럽네요. 이게 지금 고점이 돌파하죠. 이 상태로 보시면 되네. 이렇게 올랐다가 급락이 나온 이후로 고점이 돌파됐습니다. 그죠? 앞전의 모습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요 쌍봉 근처 자리에서 급락이 나왔다가 여기 요 자리네, 그죠? 예, 요 자리가 같은 자리지,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딱 한 달이네요. 한 달 정도를 크게는 아니고 요 자리에서 요만큼만 더 올랐습니다. 조금 더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추세 흐름을 잠시 보면요, 이렇게 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요 위에 보시면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한 8,500점 되겠지, 그죠? 8,500점. 그럼 지금까지 올라왔던 흐름대로 보면은 고점, 쭉 연장, 고점. 요 자리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한 8,500에서 600 사이 정도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다.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하고 되게 민감하죠. 왜냐 그러면 사상 최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스닥은 지금까지 한 번도 8,333을 돌파한 적이 없는데 지금 돌파를 해버렸어요. 50포인트 정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자, S&P도 마찬가지로요. 고점 돌파된 상태입니다. S&P도 고점이 돌파된 상태고, 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수인데요. 얘도 고점이 돌파돼 버렸어요. 고점 돌파되고 나서 한번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날도 급등을 했네요. 일본도 한번 같이 볼까요? 일본도 사상 최고가가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점 대비 고점과 저점에 거의 75% 정도가 되돌려 놨네요. 자, 대만정시도 사상 최고가, 대만정시도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독일 증시도 보시면, 예, 사상 최고가에는 조금 못 미달했지만 거의 75% 이상 올라왔지, 그죠? 하락하기 전의 모습으로 올라왔고. 자, 이게 상해 비지수입니다. 상해 지수는 상해 종합으로 보면 되니까 상해 종합으로 보시면 급등, 2007년도에 급등 이후에 급등, 아직 요 절반의 자리까지도 물론 바닥 상태입니다. 홍콩도 비슷하고요. 유로도 비슷하고 항생. 자, 일단 일부 국가들이,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 국가들이 대부분 다 고점까지 급등을 한 상태다. 한국 증시 한번 볼까요? 자, 한국 증시 2018년도 1월달, 그죠? 1월달 정도에 340, 이거는 지금 지수가 바뀌었네, 그죠? 원래 360점이었는데, 이 지수로 보면, 현재 지수로 보면은 340 정도가 고점이네요. 340에서 지금 현재 280이니까요. 절반조차도 복구를 못된 상태죠. 떨어진 만큼의 절반도 복구가 안 된 상태에 아까 전에 봤던 우리 중국 증시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과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단순하게 봤을 때는 분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다른 나라 증시들은 전부 다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 위치에 있지, 그죠? 이 위치에 고점의 75% 구간 정도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이 고점에서 한 25% 구간에 있습니다. 이만큼의 갭이 있는 거죠. 그럼 중국과 한국이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중국과 한국이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 선진국들은 또 자기들 그룹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 상승, 연중 최고점 이런 상태로 움직이고 있고, 요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요 증시들은 지금 아직까지 바닥에서 기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바닥에서 기고 있습니다.
세계 증시에 지금 여건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한국 증시도 여건상 나쁘진 않습니다. 예, 뭐 무역이 안 된다든지 수지가 굉장히 떨어진다든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의 비중이 35%지,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본, 우리나라의 무역 비중이 8%, 미국의 대미 무역은 15%. 우리나라 수출하는 게요. 일본과 미국을 다 합쳐도 중국과 대만 두 나라에 대한 무역 수출이 월등히 높은 거죠. 우리나라의 약 절반이 보면은 대중 무역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가장 큰 국가는 중국이거든요. 그 다음에 쪼매난 섬나라 있지, 그죠? 쪼매난 섬나라가 있는데, 얘네들은 8%밖에 미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하는 비중은 몇 프로입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하는 건 이것의 2배 이상이지, 그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일본산을 되게 좋아합니다. 유니클로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가격이 싸니까 좋아하는 건 있지만, 뭐 어쨌든 일본산을 굉장히 좋아해줬고, 지금은 이제 일본과의 무역 전쟁 때문에 불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히 바뀌지 않아야 되겠지, 그죠? 일본 놈들한테 돈 보태주면 안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 국가들은 전부 다 연중 최고점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아직까지 여기서 머물고 있다 이거지, 그죠? 바닥에서 여기서 머물고 있다. 그러면 이 다른 나라 국가들의 현재 상태인 75% 정도 자리, 고점에 75%는 우리나라 25%, 이 갭이 무려 50% 된단 말이지, 그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50%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위험하거나 또는 외환 보유액이 떨어져서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느냐 치면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없다. 세계 1위입니다. 금융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가 금융위기가 될 가능성은 없다. 전 세계에서 최고 높은 숫자입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쪽으로. 우리나라 금융위기 올 가능성이 없어요. 베네수엘라 가능성이 없어요. 물론 수치라는 게 단편적으로 놓고 보기 힘들지만은 다른 나라 국가들의 수치와 우리나라 국가들의 수치를 비교를 했을 때 생각을 하면 다른 나라들보다 대한민국이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제일 낮다. 그렇게 보시죠. 다른 나라가 오면 우리나라도 올 수 있긴 있죠.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제일 낮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못 오르는 이유는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역시 중국입니다. 그죠? 자, 미국이 사상 최고가를 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 중국에 있는 거죠. 그죠?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의 화웨이라든가 여타 뭡니까? 이름도 기억 안 난다마는 그런 기업들이 전 세계를 잠식해 나갈 때 미국이 제동을 걸지 않았다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은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 우리나라로 치면요, 우리나라로 다이소로 보면 되겠죠. 다이소와 롯데 기업도 일본 거고요, 다이소도 일본 겁니다. 근데 우리 생활에 너무 밀접해 있어가지고 우리 옛날에 천년백화점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 천년백화점이 있다가 이 다이소 때문에 망했는 거잖아요. 다이소가 대기업의 돈을 가지고, 그럼 다이소도 결국에는 롯데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롯데 자체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고 일본 기업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대표도 일본 사람이고요. 뭐 물론 한국말을 쓰긴 합니다만은 한국말도 어눌하게 쓰는 그냥 일본 사람이죠. 자식들도 일본 사람이고요.
근데 이 롯데를 우리가 롯데나 다이소 이런 거를 우리가 배척할 수가 없겠지, 그죠? 왜 생활에 너무 밀접하게 다가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불매운동을 하고 싶어도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 생활에 너무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적절하게 무역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내에 대기업들 전 세계에 뻗어나와 있는 대기업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자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퍼져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말은 민영 기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국유 기업이거든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이유가 있다고 가정하고요. 우리나라 정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제일 관건인데요. 지금 이런 흐름이라고 전 세계 이런 흐름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장을 보면은 이 고점과 이 저점의 이 절반 라인인 이 정도까지, 그죠?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줘야 정상이거든요. 이 고점과 저점을 잇는 이 자리에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280일짜리고요. 이 고점 자리가 300짜리라는 얘기지, 그죠? 300짜리면 그냥 눈 감고 찍으면은 이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파생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사실 1포, 2포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1포, 2포 특히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기 전주가 왔지,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시장을 쭉쭉쭉 보면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시장을 이렇게 쭉쭉쭉 보면서 이 5주차, 4주차, 3주차 이게 다 흘러와 버는 거예요, 그죠? 아, 지겨워 했는데 어느덧 2주차에 왔는 거네요. 자, 만기 전주 그리고 만기주 1주차. 이제 이 2주차에 1주차 왔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양압을 보시면은 굉장히 착합니다. 양압이 굉장히 착해요. 그래서 잘만 잡으면 급등도 하고 급락도 가능합니다. 잘 잡으면 급등이고요. 잘못 잡으면 큰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이제 만기 전주를 들어가는데 시장은 그렇습니다. 시장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오리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알 수 없다. 위든 아래든 알 수 없다. 왜 알 수 없느냐?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나 여타 선진국 증시하고 다르게 가더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제가 증시를 지켜보니까 미국이나 선진국 증시하고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미국이 오른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미국이 내린다고 해서 내려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증시들과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미국 증시를 분석해 보면 한국 증시가 그 미래가 점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미국 증시와도 우리나라 증시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상 최고가의 자리에 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바닥에서 회복이 크게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미국이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미국이 현재 자리에서 이 고점 자리에서 여기에 있단 말이죠, 여기.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 자리. 미국이 더 올라가면은 얘도 더 올라가겠지, 그죠? 근데 미국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면 얘는 올라갈 수 있습니까? 키 맞추기로 하려고 하면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려오겠지, 그죠? 이런 상황이 펼쳐져 버리면 미국은 사상 최고가에서 조금 내려왔는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이 자리에서 또다시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하고 떨어져서 이 저점 자리에 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재작년에 분석을 했을 때 아래 공포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드렸지만 아래 공포도 있는 상태지. 아래 공포도 있고. 미국은 이 사상 최고가에서 급락이 나오면 조금 다치는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올라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아래 공포가 딱 나와버리면 저점을 깨버리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근래 한 달 정도는 제가 시황을 올릴 때 위든 아래든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측을 안 하는 게 잘했는 거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예측을 해가지고 오늘은 오릅니다, 내일은 내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으면은 이번 물에서 아마 이번 한 달 물에서 깡통을 쳤을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겠습니까? 계속 오르다가 하방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올라요. 계속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나버렸지, 그죠? 어마어마하게 나온 상태에서 이제는 손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또 폭락을 해버려요. 또 폭락하길래 이건 더 이까지 내려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다시 또 급등시켜버려요. 이게 뭐 하루 1, 2일간 하루 이틀 사이에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죠. 지수가 하루 이틀 상간에 이렇게 급등락의 모습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하루만 잘못해도, 매매를 잘못해도 2에서 3% 정도의 손실이 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지, 그죠? 하루만 매매를 잘못해도 2, 3%의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옵션 시장에서 2, 3%면은 거의 반토막이지. 만기하고 관계없는 날은 반토막이고, 만기주에서는 그냥 10분의 1 토막이지, 그죠? 계좌가 10분의 1 토막 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 달, 8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8월 말부터 해서, 9월 달까지, 9월 중순까지, 9월 2분의 1까지 급등을 했지, 그죠? 급등을 하다가, 현재 11월 달인데요. 이때까지 또 가두리 치고 있습니다. 근데 가두리인데, 지수가 이쁘게 곱상하게 올라간 게 아니고, 급등, 급락, 급등, 급락, 급등, 급락, 급등, 급락, 이런 모습을 보였지, 그죠? 이런 박스권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현재 이 상태에 와 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예측의 시장이 아니고요. 2분의 1이지, 그죠?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치면은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과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은 딱 2분의 1입니다. 상승이 하락이냐. 확률이 2분의 1밖에 안 되지, 그죠? 50%의 확률이죠. 제가 얘기했다시피 95% 이상의 확률, 상승입니다 하락입니다가 95%의 신뢰 수준. 우리 보통 TV에 자주 나오지. 95% 신뢰 수준, 정당 지지율을 보면 나오지, 그죠? 95%의 신뢰성이 있어야지 이거는 그래도 믿어줄 수 있는 여건이 있다. 어차피 확률이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든 아래든 여러분들이 예측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하루만 잘못해도 엄청난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확률은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홀짝이니까, 상승 아니면 하락이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확률이 20% 30% 있던 사람들은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근데 50%의 확률은 조금 벌거나 깡통 차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죠? 뭐 재산이 1, 200 늘거나 아니면 몇 천만 원 날리거나 둘 중에 하나의 확률입니다. 2분의 1이라는 것은. 몇 백만 원 벌자고 몇 천만 원 날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예측이 아니고 대응의 영역이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즘 3월 27일님도 요즘 일지를 꾸준하게 올리시는데 보면 4만원 벌 때도 있고 30만원 벌 때도 있고 뭐 몇만원 벌 때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4만원을 벌어도 괜찮고 30만원을 벌어도 괜찮아요. 그 대신에 벌면은 괜찮아요. 그죠? 항상 벌면은 만원 벌든 10만원 벌든 똑같습니다. 시장 좋을 때는 좀 많이 벌고 시장 나쁠 때는 좀 적게 벌고 하다 보면, 계속 벌다 보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 대응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장의 거의 80% 정도는 대응 영역입니다. 한 달 중에서요, 1년 중에서
1년 중에서 약 8개월 정도, 8개월 이상이지, 그죠? 8개월 정도는 대형의 영역이거든요. 대형을 하라는 이야기는요, 오늘도 벌고, 내일도 벌고, 모레도 벌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 그죠? 오늘 100만원 벌었다가 다음날 200만원 벌었는데, 그 다음날 1000만원 날려버리면, 이거는 말짱황이죠. 말짱꽝입니다, 꽝. 그냥 오늘 조금 벌어도 벌고, 내일도 벌고, 모레도 벌고, 이렇게 벌어주는 게 대형인데요. 이 대형의 영역을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홀입니다, 짝입니다, 방향 보고 잡으시는 분들 있죠. 위든 아래든 방향 보고 2분의 1로 확률로 매매하시는 분들, 뭐 잘 벌면 300도 벌고 500도 벌 겁니다. 근데 말 그대로 손해를 보면은 1000만원도 손해보고 2000만원도 손해를 보겠죠. 300, 500 벌었다가 1000만원, 2000만원 날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벌은 의미가. 이렇게 10번 잘 먹어봤자 한 번 날리면 끝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길게 장기적으로 어떤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보면서 할 수가 없다. 대형이라는 게 쉬운 거냐? 굉장히 어렵지, 그죠?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0원을 벌든 100,000원을 벌든 매일 벌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2분의 1 확률에 베팅하진 않겠죠. 최소한 95% 정도 확률 이상은 돼야지 매매를 하게 되겠지, 그죠? 근데 이 대형이라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없고, 대형하라고 하니까 단타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단타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뭐 단타는 대형 영역의 한 1% 정도 차지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형 영역 안에 단타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단타라는 개념. 근데 하루 등락폭이 뭐 위클리 같은 경우에는 뭐 1000%에서 2000%, 우리 옵션 같은 경우에도 한 200~300% 정도는 하루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서 단타를 쳐가지고 10%만 띠먹어도 20~30%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하루에. 단타를 쳐도 20~30%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현물로 치면은 상한가 정도를 먹을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20~30%짜리를 단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매일 20~30%짜리가 나오는 거를 단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형의 영역이 지금 도래했고, 11월 달과 저는 12월 달까지는 박스권장이라고 보이는데요. 12월 달은 그냥 등락이 없는 아주 미세한 상승장이나 미세한 하락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달 11월 달 장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흔히들 11월 달 장은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약간 반등장이었습니다. 작년도 10월 달에 폭락을 한 이후에요. 11월 달에는 조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전 2017년도도 마찬가지고요. 18년도 마찬가지고. 하락을 하거나 상승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가는 방향대로 많이 가더라. 자, 10월달 이전에 가던 방향대로 많이 가더라. 근데 유일하게 좀 패턴이 바뀌었던 게 2018년도였지, 그죠? 2018년도 10월달에 폭락을 하면서 11월달은 급 반등을 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가는 방향대로 약간 이렇게 완만한 상승 또는 완만한 하락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원래는 10월달이 어떻게 됐습니까? 10월달이 급등도 아니고 급락도 아니고 횡보장이었지, 그죠? 예, 주가는 8월부터 9월까지 급등을 했다가 이제 박스권장에서 지금 11월달을 보냈는데 10월달을 보냈는데, 자, 11월달은 방향성으로 보면은 약간 위로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죠? 근데 이게 크게 급등을 하거나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고 완만한 경사를 만들었다, 지금까지의 패턴으로 보면. 올해도 작년과 똑같은 패턴으로 갈지 아니면 아까 전에 이 지수를 보듯이 300으로 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이 흐름대로 보면은 우리나라 지수는 미국 지수하고 그 깔맞춤을 위해서는 300까지는 나와야 된다. 300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과연 지금 현재 280에서 300까지 가면은 약 20포인트 정도가 있거든요. 12월 달은 제외를 하고 11월 달 한 달 남았는데 한 달에 20포인트가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 뭐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진짜 가려고 하면은 하루도 쉬지 말고 계속 올라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장이 나올 가능성
이 과연 몇 프로 있을까? 이런 가능성 몇 프로입니까? 50%지, 그죠? 50%. 50%. 뭐든지 50%입니다. 갈지 안 갈지, 오를지 내릴지 다 50%입니다. 확률이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11월 달 장은 대형장입니다. 욕심을 다들 버리시고요. 머릿속에서 욕심을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말 잠깐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켜봤는데요. 미국장도 급등을 하고 있고 한국 증시도 약간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또 280이라는 매물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나서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다음 주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음악 한번 들으면서 나뭇가지에 처럼 나란히 솜사탕.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또 자세한 설명은 또 월요일날 아침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